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그 분량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유의해야 될 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 절차, 즉 행정소송, 가사소송, 특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서면을 우리는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이라는 의미로 준비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서면을 구구절절 길게 많은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요점을 중심으로 짧게 적은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구구절절 길게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죠. 자칫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자신의 사정을 내려놓게 된다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판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썼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준비서면은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달력이 떨어지겠지요. 나아가서 이 준비서면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요점 중심으로 짧게 적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핵심적인 주장만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판사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구구절절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반박하더라도 추상적 수준에서 간략히 반박한다면 판사의 심정이 구구절절한 상대방의 주장에 더 경도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구술변론주의가 과거보다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변론기일에 한 개의 사건에 배당되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이 없는 사건의 경우 사건 한 건에 주어지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주장과 사정을 모두 진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결국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느냐, 결국 판사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이 관점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준비서면의 분량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 로펌에서는 100쪽이 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준비서면에서는 그동안 쭉 제출해왔던 준비서면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최종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어필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이 아예 준비서면을 한번 제출할 때에 3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그래서 최근에는 준비서면의 분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두꺼운 준비서면을 받아본 판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읽는다기보다는 두꺼운 책을 읽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책 읽기를 강요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요. 판사들도 두꺼운 준비서면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 준비서면은 그 길이나 분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고 적은 분량으로 효과적으로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준비서면은 없을 것입니다.
자, 둘째, 준비서면상의 진술의 구체성 문제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의 구체성 정도에 맞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구절절 반박하더라도 절대로 사건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적 대응도 금물입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다 보면 글이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달력이 떨어지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입니다.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이겠지요. 그러나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하루 전날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된다면 상대방한테 송달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변론기일 당일날 송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또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재판은 계속 지연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은 최소한 변론기일 일주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박 준비서면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반박한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반박한 것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짧게라도 반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반박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의 주장만 계속 제출되고 있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측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판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경도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심정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반박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유의해야 될 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